안녕하세요. 정성산TV입니다. 오늘 소식은 잘 봐라. 문재인과 민주당. 이것이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실체라는 소식입니다. 차기 대통령 부부 윤석열 김건희의 모든 것. 윤석열을 차기 대권 주자로 일찌감치 내다본 월간조선. 당시 기자는 원고지 80매 분량의 윤석열의 모든 것이란 기사를 썼다. 그때까지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되리라 예상한 이들은 사실상 전무했다. 기사가 나갔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대부분 시큰둥한 반응이었다. 특히 윤석열 대망론에 대해 몇몇 주변 동료는 윤석열이 무슨 대통령이냐, 윤석열이 대통령 될 가능성은 제로다라며 평가절하했다. 월간조선은 늘 그래왔듯이 시시각각 변하는 권력의 흐름을 재빨리 포착해왔다. 그 과정에서 윤석열의 행보를 객관적인 눈으로 예주시하며 지난 3년간 잡지와 온라인의 다수의 윤석열 기사를 보도해왔다. 인간 윤석열을 표현하는 키워드 솔직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상징하는 슬로건은 공정과 상식이다. 그와 함께 인간 윤석열을 표현하는 키워드는 솔직함이라고 할 수 있다. 어떤 면에서는 직선적이기까지 하다. 윤홍근 변호사는 윤석열 당선인이 갖고 있는 독특한 의리관에 대해서도 털어놨다. 서결이가 사시에 연거푸 악방에 심정적으로는 방황했겠지만 그렇다고 자기 소신을 꺾지도 않았어요. 그 소신 중 하나가 그 녀석의 의리예요. 서결이는 속된 말로 의리 빼면 시체예요. 맨날 주변 사람들 경조사나 쫓아다니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축하하고 덩치가 커서 상여매는 멤버로 늘 차출됐고요. 그러니 서결이 주변에 사람이 안 모일 수가 없죠. 최고의 칼잡이이자 따스한 휴머니즘까지 갖췄다. 윤석열 당선인이 수사했던 사건을 가만히 살펴보면 법정 최고형보다 훨씬 못 미치게 구형한 사건이 많습니다. 물론 죄질이 나쁘지 않은 경우에 한해서죠. 제가 한 번은 왜 그러나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러자 당선인은 이미 언론에 사건이 보도돼 도덕적인 단죄가 이루어진 마당에 또다시 잔인하게 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반문하더군요. 폭탄주 이른 잔에도 끄떡 안 턴 윤 당선인. 우리 아들이 특목고에 합격했을 때 일이에요. 아들이 특목고 합격한 그 해에 공교롭게도 3윤 중 한 명의 딸도 의대에 합격했어요. 서결이가 우리를 축하해주러 왔는데 그날 폭탄주를 이른 잔 가까이 마셨어요. 끄떡도 않더라고요. 그 다음 날도 멀쩡했고요. 윤 당선인이 사시에 낙방한 뒤 대학원 진학을 준비 중이던 1985년 고교 동창이자 대학 동기인 신용락 변호사에게 보낸 편지엔 이런 대목이 있다. 난 지금 대학원 수업 발제 준비와 내년 논문을 위한 자료 수집을 하고 있단다. 발표 다음날 논문 제출 자격시험이 있었는데 다행히 통과되고 몇 달 동안 술이나 마시고 긴장이 확 풀린 탓인지 뭘 좀 해보려 해도 머리에 주입이 되질 않는구나. 마음을 달래려 먹는 술은 도리어 이를 더욱 격하게 하는 것 같아 가급적 감상적 음주는 삼가고 있다. 약간의 체념이 사람을 단순하게 하고 어려움을 견디게 하는 힘이 되는 것 같다. 김건희 대표, 남편의 인간적인 매력에 반했다. 남편이 친구는 물론 주변 사람들을 워낙 잘 챙겨요. 제가 그 인간적인 매력에 반했어요. 가령 친구 부모님이 상을 당하면 남편은 아예 상주가 돼 3일장을 다 치르고 집에 돌아옵니다. 김 대표가 자신의 성격에 대해 이런 요지의 말도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저는 성격이 돌직구에 가까워요. 그래서 그런지 누구에게 의존하는 성격이 아니에요. 남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은 나이 차이 때문에 저를 딸처럼 생각해 많이 챙겨주려고 해요. 하지만 저는 윤석열의 정치 선언 이전까지만 해도 윤석열 아내 김건희이기 전에 사업가 김건희였거든요. 그런 제 생각을 남편도 알기 때문에 제 일에 대해 별다른 터치를 안 합니다. 서로의 상황과 입장을 존중하는 거죠. 김건희 대표 사무실에서 본 이채로운 장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모친 최성자 씨가 교수 출신이라 까다로운 걸로 주변에 알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윤석열 배필이 누가 될지가 우리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였죠. 더구나 검사 아들의 늦된 결혼이니까 얼마나 신경이 쓰였겠어요? 윤석열 총장 부모님도 며느리를 매우 아껴요. 김건희 대표 역시 시부모에게 깍듯한 건 말할 것도 없고요. 겉보기와 다르게 윤석열 총장은 순정파이자 애처가예요. 윤석열 김건희 부부를 잘 아는 이 중 한 명은 두 부부는 반려견에 대한 사랑이 지극해 보는 사람들을 부럽게 만든다. 윤석열 당선인이 정치 참여 결심한 시점. 윤석열 당선인이 정치를 하겠다고 마음먹은 시점은 대략 언제일까? 윤 당선인과 친한 법조계 인사 지씨는 윤석열 선배는 평소 정치를 혐오하며 정치인들 행태에 분개했던 적이 많다고 했다. 그는 윤 선배가 공무원들은 몇백만 원 뇌물수수해도 바로 구속된다. 정치인은 몇 억을 먹어도 아무 탈이 없지 않으냐며 씁쓸해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회고했다. 지씨에 이어지는 말이다. 윤 선배가 추미애 장관과 대립하던 쯤에 만난 적이 있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기왕 이렇게 된 거 이참에 정치하시죠. 선배님밖에는 지금 대안이 없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즉답을 안 하더라고요. 근데 그날따라 윤 선배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어떤 비장한 결심 같은 게 엿보였다고 할까요? 워낙 오래 알고 지낸 분이니 윤 선배 눈만 봐도 대략 어떤 생각을 하는지 짐작할 수 있거든요.
김종인 영입작전 나선 윤당선인 지인 H씨. 대선 후보로 선출된 뒤에도 시련은 끊이지 않았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의 갈등, 페미니스트 신지혜씨 영입으로 인한 논란 등이 뒤따랐다. 그로 인해 지지율 하락도 겪었다. 결국 출범한 지 얼마 안 된 시점에서 선대위 깃발을 내려야 했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도 이 무렵 사퇴했다. 이 관계자는 H씨가 김종인 위원장에게 지금 당에 들어가면 윤핵관이든 뭐든 위원장이 마음대로 정리할 수 있다. 들어가지 않고 바깥에서 뭐라고 하면 될 일도 안 된다는 식으로 설득했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윤석열 후보 시절 김부겸 유임 꺼낸 적이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 유임설은 윤석열 당선인이 후보 시절 언급했던 아이디어였던 건 맞아요. 저희에게 넌지시 김부겸 총리 유임시키면 어떨 것 같아라고 물었던 적도 있어요. 당선인은 김부겸 총리를 유임시키면 소수 여당의 한계, 즉 인준을 받지 않고 총리를 앉힐 수 있는 묘안이라고 생각한 듯해요. 거기다 동서화합이라는 긍정적인 신호를 줄 수 있고 무엇보다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할 명분이 없잖아요. TV토론에 등장한 붉은 넥타이에 담긴 뒷이야기. 토론회 전날 국민의당 측의 윤석열 후보가 남색 양복에 붉은 넥타이를 메고 나갈 것이다라고 언지를 줬어요. 국민의당의 최종 반응을 보기 위함이었죠. 토론회 당일 안 후보가 붉은 넥타이를 메고 나온 걸 보고 이제 거의 다 됐구나 하며 작은 탄성이 나왔죠. 선대본 관계자는 윤 후보가 메고 나온 넥타이는 당 차원에서 준비한 게 아니다라며 후보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부탁해 급조한 것이다라고 했다. 윤석열 당선인이 시장경제 강조한 까닭. 검사로 있으면서 무엇인가 단속을 하라거나 혹은 수사권을 행사할 때 그게 과연 국가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필요한 것인지 항상 의문을 가졌어요. 검찰 상부에서는 늘 어떤 지시를 내리잖아요. 저는 그 지시를 이행하기에 앞서 이게 과연 국가 공권력이 할 일인지 해선 안 될 일인지 생각했어요. 그런 의문의 논리적 근거와 이론을 제공해준 책이 바로 선택할 자유입니다. 이 책 덕분에 검찰의 가장 강력한 공권력인 수사권 소추권을 남용해선 안 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윤석열이 헨리 토머스 버클을 알더라. 신 대표에 따르면 버클은 기업인의 기업가 정신이 부의 원천이라는 개념을 정립한 인물이다. 그는 윤 후보가 그 버클을 알고 있었다며 버클이 문제가 아니라 애덤 스미스 일의 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의 계보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었다고 썼다. 윤석열, 자유시장 경제 체제 확실히 신봉하는 사람. 윤 당선인이 논문을 썼던 1980년대 중후반, 집단소송은 미국에서는 보편화돼 있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매우 생소한 제도였다. 권위주의 정권 시절 법제도를 통해 일반 국민들이 권익을 보호받기란 어려운 시기였기 때문이다. 그런 상황에서 민초들이 세를 규합해 소송에 나선다는 건 어떤 면에서는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것이었다. 민주화 바람과 함께 우리 사회에 등장한 환경 문제, 노사 문제 등을 집단소송 관점에서 바라본 것은 당시로서는 매우 독특한 시각이었다. 이런 진보적 관점이 윤석열 당선인의 정치적 색깔과도 관련이 있는 건지 궁금했다. 그렇다면 집단소송은 자유시장 경제에 부합하는 것인가? 그렇다. 집단소송이라는 건 한마디로 거대 자본과 거대 권력을 견제하는 장치다. 자본과 권력이 독단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자본시장 내에서 힘없고 돈 없는 사람들의 권익을 보호해주는 것이라고 이해해야 한다. 그래야 자유시장 경제 체제가 더욱 원활하게 돌아간다. 그런 측면에서 집단소송을 단순히 자유시장 경제 체제에 반하는 것이라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 지난 5년간 보았듯이 또다시 비상식과 편가르기가 판치는 대한민국이 돼서는 곤란하다. 윤석열 당선인은 무거운 역사적 책무를 지고 있음을 늘 유념해야 할 것이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정성산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